익숙한 풍경이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중요한 마감일, 시험, 혹은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일이 당신을 비난하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도 이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좋아, 이제 집중하자. 딱 1분만 더 하고 일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알림만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신은 새벽 3시에 빨개진 눈으로 누군가 라면을 끓이거나 유행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그저 카메라를 말없이 응시하는 100번째 영상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익숙한가요? 당신은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내 의지력은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게으름이 사실은 매초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장대한 전투의 결과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당신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당신 자신의 뇌뿐만 아니라 이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초지능체들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미루는 습관의 과학을 분석하고 틱톡과 X가 어떻게 당신의 뇌를 파먹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를 미루는지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머릿속에 2명의 캐릭터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인간입니다. 그는 당신 뇌의 가장 진화된 부분인 전두엽 피질이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내면의 CEO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결과를 분석하고 시험 준비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바로 유익한 과학 영상을 보기로 결정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캐릭터가 있습니다. 당신 뇌의 고대 구조 깊숙한 곳, 변연계에는 순간 만족의 원숭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많은 상황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그는 경력 성장이나 건강한 생활 방식과 같은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좌우명은 간단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것을 원해. 지금 당장. 그는 기본적인 감정, 본능, 그리고 빠른 쾌락, 즉 손쉬운 도파민에 대한 갈증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성적인 인간이 말합니다. 자, 우리는 앉아서 보고서 작업을 해야 해.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해. 그러자 원숭이가 소리칩니다. 지루해. 보고서는 어렵고 오래 걸려. 하지만 전화기 안에는 반짝이는 그림과 재미있는 소리가 있어. 거기로 가자. 거기가 재밌어. 그리고 이 순간 전투가 시작됩니다. 미루는 습관, 즉 딴짓은 다름 아닌 이 전투의 결과물이며 충동적이고 시끄러운 원숭이가 현명하지만 조용한 이성적인 인간을 이기고 당신 몸의 조종관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원숭이와 이성적인 인간은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전투의 세 번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개입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틱톡, 유튜브 쇼츠, X,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내면의 원숭이의 약점을 이용하도록 완벽하게 맞춰진 초지능 포식자들입니다. 당신의 원숭이의 습성을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연구한 천재적인 조련사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어떤 디지털 바나나를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웃긴 것, 귀여운 것, 충격적인 것, 음악적인 것, 그리고 그는 그 바나나를 줍니다. 하나씩, 또 하나씩, 끝없는 흐름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포스트를 하거나 혹은 단지 영상에 몇 분의 1초 더 시선을 고정할 때마다 당신은 이 조련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원숭이가 이걸 좋아하네. 더 줘. 알고리즘은 즉시 이 정보를 처리하고 다음 순간 당신에게 훨씬 더 완벽한 바나나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의 디지털 복제품,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저항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완벽한 콘텐츠로 그것을 먹여 살립니다. 이성적인 인간은 무언가 반박하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도파민에 취한 원숭이의 환호성에 묻혀버립니다. 이 흐름은 그토록 최면적일까요? 모든 것은 라스베이거스의 슬롯머신 작동 원리에 기반한 원칙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변 간격 간헐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만약 피드의 모든 영상이 천재적이라면 당신은 금방 질릴 겁니다. 만약 모든 영상이 지루했다면 당신은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음 영상이 어떨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중 가장 웃긴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 잭팟에 대한 이 희망이 당신으로 하여금 한 팔강도의 레버를 당기는 도박꾼처럼 계속해서 스크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 향연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파민 하향 조절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뇌에 쾌락 수용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소셜미디어의 초자극으로 그들을 폭격하면 그들은 덜 민감해집니다. 뇌는 높은 수준의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그 결과 책을 읽거나 프로젝트 작업을 하거나 산책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더 이상 그것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틱톡을 1시간 하고 난 뒤에 공부를 하려고 앉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당신의 원숭이는 거기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맛있는 바나나가 없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보복성잠 미루기라는 특별한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긴 하루 일과에 지친 사람이 자신의 개인 시간을 되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잠을 희생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쾌락 분량을 얻으려는 원숭이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내면의 원숭이와 교활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될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석기시대의 환경에서 진화한 뇌를 가진 인간이며 이제는 초지능 디지털 조련사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적의 전술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이성적인 인간이 조종간을 되찾도록 돕는 몇 가지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마찰을 만드십시오. 원숭이는 본성적으로 게으릅니다. 쾌락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드십시오. 소셜미디어 아이콘을 홈 화면에서 제거하십시오. 계정에서 로그아웃 하십시오. 특정 시간 동안 접근을 차단하는 앱을 사용하십시오. 20초 규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되는 행동을 시작하는데 20초 이상이 걸리면 원숭이는 종종 포기합니다. 둘째, 원숭이와 협상하십시오. 이성적인 인간은 힘으로 그녀를 이길 수 없지만 타협할 수는 있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해보세요. 25분간의 완전한 집중 작업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정직한 5분의 휴식을 약속하십시오. 원숭이는 끝에 보장된 바나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짧은 작업에 훨씬 더 기꺼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나나를 덜 맛있게 만드십시오. 휴대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보세요. 밝고 화려한 색상 없이 소셜미디어 피드가 얼마나 덜 매력적으로 변하는지에 놀랄 것입니다. 당신의 원숭이에게 이것은 흑백에 맛없는 과일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금방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당신의 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당신의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의 가장 귀중한 자원, 즉 당신의 주의력을 둘러싼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을 암으로써 당신은 반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미루는 습관과 싸우고 있나요? 보복성잠 미루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꼭 구독해주세요. 내일은 우리가 어떤 뇌의 과학적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내일까지 안녕.